자, 안녕하십니까. 낭만사부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죠. 낭만게임 실록의 진행을 맡게 된 K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낭만사부입니다. 네, 낭만사부 우리 정석기 원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그동안 좀 연초부터 네. 계속 좀 바빠서 그리고 시즌2를 하려면 거의 1년 걸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오래 기다렸는데 네, 이렇게 귀한 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본인 송구합니다. 채널이잖아요.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즌2의 이제 첫 포문을 여는 이제 주제 이게 좀 재밌는 거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의 주제는 바로 정부의 콘솔 게임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침체기에 빠진 한국 게임 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그 5년간 콘솔 패키지 게임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주겠다 했어요. 아니 국내 게임은 원래 이게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모바일 게임에 집중되는 형태인데 갑자기 콘솔을 지원한다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작된 걸까요? 국내의 게임 산업은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해서 많은 게임사들이 개발을 해왔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레드오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게임을 출시해도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마케팅으로 게임이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 몇몇 사례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콘솔 게임 시장을 진출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면 피해 거짓이라든가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콘솔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 거짓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좀 잘 됐죠. 네. 자, 그런 거에서 좀 가능성을 본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데이브 더 다이브나 명작이죠. 스텔라 브레이드나 뭐 이런 게임들이 콘솔로 출시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발표가 된 거죠. 야, 근데 그게 바로 콘솔 게임을 5년 동안 좀 밀어주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게임 사업에서 사실 이게 콘솔 쪽으로 지금 지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받기 때문인데 정석희 원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그 콘솔 쪽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결과였다?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진흥 정책이 발표가 되기 전에 네. 게임 업계의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문들을 많이 해 주셨죠. 그 중에 이제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갑론을박이라든가 이견들이 있었는데 네. 업계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지금 어쨌든 그 점유율로 보면 네. 콘솔 게임보다 사실 모바일 게임이 훨씬 높아요. 44%입니다. 그리고 네. 콘솔 게임이 28% 정도예요. 네. 근데 또 유럽은 콘솔이 훨씬 높아요. 한 40% 이상인데 네. 이건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게임 문화가 다른 거죠.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는 문화 자체가 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거실에서 큰 TV를 놓고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를 같이 한다. 가족과 함께 한다가 그들의 게임 문화였는데 한국의 게임 문화는 독립된 공간 혹은 칸막이가 되어져 있는 공간에서 칸막이요? 그 혼자 사용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문화가 우리나라는 유독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PC 온라인 게임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콘솔 1등은 제 기준에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이야말로 혼자 하는 게임 왕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은 다 같이잖아요. 네. 한국은 딱 중간에 중도 혼자 하는 게임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게임도 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PC를 사용한 그런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좀 재밌죠. 그 네. 게임 원래 좀 하셨어요? 어릴 때도? 어릴 때 자주 했죠. 어떤 거 하셨어요? 나 이거 확인할 거야. 왜냐면 게임 원장님인데 게임 모르고 얘기한다? 안 되지. 이거 내가 확인할 거야. 오락실에서 했죠. 그 삼국지나 전략. PS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진쌍국 무쌍 같은 그런 콘솔 게임들 주로 좋아했어요. 전체적으로 중국 약간 문화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삼국지 많이 읽었고 최근에 PVN에 보면 신삼국지라고 하는 그 중국 거 그거 다시 리메이크한 거 삼국지. 아니 그러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예능이에요? 이말년 씨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게임 보시기도 바쁠 텐데 지금 예능을 챙겨 보시더라고요. 삼국지에 그냥 미치셨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게 아까 그런 거였어요. 거실과 뭐 이런 가족과인데 지금 그게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한국은 일단 거실 없는 집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가족 거의 애도 안 나는 상황에 지금 거의 핵가족 위주의 혹은 지금 거의 독신도 많잖아요. 네. 혼자 사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청담동 독거노인인데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실 콘솔 게임이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은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죠. 글로벌로 가자. 그러니까 예.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콘솔 게임에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확대하면 우리가 잘 해왔던 PC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처럼 콘솔 게임도 두 번째로 큰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적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보실 때 확실히 콘솔 게임에 지금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게 몇 작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해서 콘솔 시장을 잡는다 하면 이제 한국 게임 시장의 파이가 확실히 많이 커질까요? 한국 게임 산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성장해 왔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콘솔보다는 모바일이나 PC 쪽 위주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솔 게임에 대해서 뭐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죠. 한국에 이제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게임 회사나 네네. 물론 콘솔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네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콘솔 게임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모바일이나 이걸 더 해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걸 좀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모바일과 온라인에 또 유독 좀 집중됐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고 싶네요. 이제 PC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네. 뭐 따로 주제를 하나 잡아서 설명할 만큼의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네네. 콘솔 게임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수입된 것이 굉장히 늦어졌죠.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식으로는 몇 년도라고 하셨죠? 2002년도일 거예요. 근데 저는 게임을 2002년도인가? 분명히 예. 1990년대 초반 혹은 뭐 80년대 후반에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4-5살 때. 근데 그게 정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게임기를 한국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출시를 했거나 네. 그렇게 1년에, 라이센스로. 그렇지. 그런 사례들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 왔던 거죠. 그 저는 샀던 거 중에 기억하는 게 삼성 세가 세턴. 삼성 세턴이 있었어요. 네. 아시나요 혹시? 네네. 그게 까만색으로 있어갖고. 네. 근데 원래 세턴이 하얀색이 이뻤거든요. 음. 근데 그 세턴도 참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용산에 게임 CD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게임 CD를 이렇게 웃돈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내 게임 CD에다 5,000원 10,000원 주면 다른 게임을 바꿔 가는 게 있었는데 네.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 삼국지 CD 바꾸러 갔다가 어떤 형들이 와갖고 야야 너 뭐 어디 왜 왔어? 이러더니 갑자기 조용히 죽여버리죠. 이러더니 갑자기 얼마 있냐고 물어보고 삥 뜯기고 그래서 CD를 열었는데 마침 CD를 또 놓고 왔네. 그래서 CD는 안 뺏기고 케이스는 그대로 가져서 집에 울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용산 전자상가를 지나는 그 터널이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 주차장 많은 데였어요. 야외 주차장이었어요. 네. 그때 한 걔네 중학교 한 1, 2학년처럼 보는데 진짜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용산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게 2002년도가 처음이었다. 그때 아마 소니의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렇죠. 그 SCEK라고 하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를 만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2를 정식으로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예 정발이라는 정식 발매라는 게 좀 개념이 생겨서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름 바뀌었나요 혹시? SIEK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소니 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뭐 얘네 이름 자꾸 바꾸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정발이 이제 그렇게 시작됐어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국은 원래 네. PC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을 잘 만드는 국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좀 그랬나요? 그때 컴투스 이런 것들 그랬나?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리니지? 그렇죠. 리니지가 1998년 서비스를 했었을. 그럼 그때는 거니까. 사실 스마트폰 전 세대니까 PC가 좀 더 주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MMORPG, 스타크래프트, 우리 뭐, PC방 레인보우 식스, 포트리스, 뭐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나 맞아, 뭐 맞아. 이런. 야 메이플 스토리 그때부터 온 거네. 그럼 지금까지 살아남은 메이플 스토리, 리니지 이런 게 진짜 장기 그러니까 게임이다. 2000년대 초반의 게임들이 아직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전성이네, 전성이. 리니지는 벌써 98년이니까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또 MMORPG 그런 류들은 계속 이제 수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C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나갔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콘솔 게임의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 네. 저는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 1.5랑이 너무 낮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지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몇 가지의 게임들이 콘솔로 출시되면서 성공했던 것은 대부분 대기업의 스튜디오들, 자회사들이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약간 명작 게임을 하기 위해서 콘솔은 사실 옛날에 되게 다양한 게임을 해서 샀는데 게임이 이제 콘솔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랬고 지금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랬고 뭐 스포츠 게임 뭐 더쇼나 2K 그리고 요번에도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또 살려고 하는 게 이제 GTA 6가 이제 내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하나의 게임 때문에도 사기도 하는 그러니까 디바이스로만 그냥 한 게임을 위한 디바이스로만 사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IP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P가 있는 게임들은 콘솔로 계속 시리즈로 제작을 하면서 연작으로 소비자들이 계속 새로운 형태의 시리즈가 나올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맞아요. 한국은 콘솔 게임을로 가기 위한 IP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그 포인트가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줄거리의 분기를 따라가면서 엔딩을 보는 형태의 구조를 많이 띄고 있다면 네네네. PC 온라인 게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뭐 모바일 MMORPG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스토리에 대한 내러티브보다는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간의 어떤 즉흥적이고 상황에 따른 전개가 달라지는 형태의 게임들로 우리는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PVP 혹은 엔딩이 일단 없는 게임들이죠. 그러니까 단발성 혹은 약간 그냥 계속 쭉 가는 거. 그러니까 영속적인 세계인 거죠. 영속적이다? 너무 어려운 거.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는. 그쵸. 엔들리스한. 얼리미티드. 아니 영속 되게 좋은 단어네요. 그래서 결국 그 한국은 또 유독 말씀하셨던 대로 혼자 하는 게임보단 그래 같이 하는 거. 예를 들면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롤 같은 케이스도 5대 5잖아요. 근데 그게 인기가 왜 있나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들은 그 같이 할 때 그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사실 뭐 저도 이제 옛날 이제 게임들을 다 해봤던 입장에서 RPG가 사실 좀 압도적인 게임이었거든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다들 각자 혼자 게임을 해놓고 자기만의 이제 플레이를 해서 리뷰 같은 거 올리거나 사람들이 뭐 나 오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제 공유하는 개념이었으면 지금은 그런 이제 시간을 약간 지금 이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모바일 이런 것들과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도파민 중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혹시 쇼츠 이런 거 좀 보십니까? 많이 보죠. 저도 하루에 한 15시간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급해진 입장에서 그 어떤 스토리 하나를 꾸준히 플레이하거나 지켜본다는 게 이제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Z세대, G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연관성, 개연성을 가지고서 그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의 웃음 소재가 빵 터지면 즐거워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약간 뜬금없이 웃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로 이거 아세요? 맞아요. 네, 몰라요. 아니 왜 모르세요? 몰라. 아니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게임을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빠르게 뭔가 그게 저는 딱 롤이 그런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사실 스타크래프트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결국 한 판을 하면 끝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콘솔 게임들은 엔딩으로 이제 가는 약간 목적인 게임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모바일이나 PC 쪽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들 중에 그런 이제 접근들이 좀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콘솔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개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콘솔 게임 개발과 모바일이나 PC 게임 개발의 약간 차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면 게임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디바이스가 콘솔 게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뭐 패드를 이용한다든가 네네네. 그리고 PS5가 콘솔 게임이 갖고 있는 사양이 딱 정해져 있는 반면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은 아주 다양한 부품으로 조립이 돼 있거나 그쵸. 네, 사용하는 사양들이 각자 다르니까 이제 최적화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서버가 붙어서 유저들끼리 통신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PC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소위 이제 진짜 돈으로 바른다고 치면 진짜 무한의 성능을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PC는 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플스5도 지금 나온 지 한 3년 넘었죠. 네. 근데도 지금 건재한 거 보면 이게 사실 그동안 그래픽 카드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지금 플스5 보면 그래픽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어쨌든 최적화를 맞춰서 좋게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디바이스 자체의 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든가 게임의 장르들이 좀 달라. 장르도 달라져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좀 스토리나 뭐 엔딩을 보면 어드벤처 게임이나 뭐 이런. 하기사 PC로 그런 거를 굳이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팀에서 요즘은 이제 멀티 플랫폼으로 게임들 많이 개발하니까 네네네. 콘솔에서 출시하고 뭐 스팀 PC로 출시하고 맞아요. 뭐 등등 하잖아요. 일단 모바일 게임은 UI 인터페이스 자체가 다르잖아요. 화면을 내가 눌러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화면의 사이즈가 작고 화면을 눌러서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UI 위치라든가 작동 방식이 콘솔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UI를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아까 했던 뭐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K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 모바일, 뭐 스팀 그리고 이제 플스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제 이 패드로 작업을 할 거고 이제 PC는 마우스랑 키보드 그리고 그건 이제 모바일은 터치패드인데 그 UI를 그러니까 게임은 결국 IP들은 쫙 해서 해놓을 텐데 그 UI를 바꾸는 작업들이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기도 할 거고요. 게임에 따라. 그리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플레이 방식이 이제 예를 들면 FPS를 생각을 해보면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한 FPS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야와 방향을 조절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걸 모바일 게임에서 한다고 하면 화면이 하나고 화면 내에서 시야를 움직이면서 내가 뭐 방향을 정해서 걸어가야 하거나 뛰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FPS가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틀그라운드는 대박이 났잖아요. 펍지 모바일. 뭐 여담이긴 한데 해외에서 모바일이 왜 이렇게 터졌냐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게임 산업에 있는 또 지인이나 이렇게 봤더니 해외는 컴퓨터나 콘솔을 살 수가 없대요. 왜냐? 비싸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사치에 어떤 준하는 어떤 그런 스토프들인 거죠. 근데 그런 물건들인데 모바일은 뭐냐면 핸드폰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펍지 같은 경우도 여담인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쪽에 엄청난 유저들이 많고 파키스탄이나 그리고 그 게임을 하면서 실제 챔피언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의 또 비전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보고 좀 새로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플스를 그 풀 패키지로 사가지고 가져가시는 외국 분들 많이 보긴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일단 한국에 왔으면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에 있다 오셨으면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일반적으로는 대중들이나 그냥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제 모바일 게임을 엄청나게 즐기는 문화가 그런 곳에서는 있다. 그게 참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콘솔 게임이랑 뭐 같은 얘기긴 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뭐 큰 차이가 없을까요? 개발 비용이나 뭐 기간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얘기일까요? 모바일이야 뭐 개발하는 인력이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면 대부분이 좀 그렇죠. 뭐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만들어서 게임을 출시하는 하이퍼 캐주얼 같은 형태의 좀 단순하고 누가 뭐 게임을 튜토리얼을 보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즉 뭐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들 있죠. 그런 것들은 게임사가 만들어서 뚝 하고 올려놓고 반응 없으면 또 내리고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원장님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야구를 비유하면 약간 그 똑딱이 타자 후다닥 탁 하나서 안타씩 툭툭툭 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러니까 만들고 올리고 접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쪽 시장이 또 있는 거죠. 하이퍼 캐주얼이라고 하는 장르의
되게 진짜 가벼운 게임들. 그러면 이제 그거 전문적으로 되게 잘하고 잘 파고 잘 된 회사도 있나요? 그럼요. 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퍼블리셔들도 있고. 그게 또 분명히 그쪽에 또 비전이 괜찮나 보네요. 그렇죠. 그게 한 5년 전 뭐 그 전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사들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콘솔 게임은 국내의 MMORPG 모바일 게임이 네. 뭐 한 100명, 300명 들어가서 7년 걸려서 만들었다, 3년 걸렸다, 5년 네네네. 걸렸다.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몇백 몇천억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죠? 게임에. 네. 그럼 콘솔 게임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봤던 거 그 스파이더맨 게임 네. 그게 몇 천억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결론은 선순환으로도 이득을 엄청 많이 받고 수익을 엄청 받는데 그렇게 때려 넣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GTA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GTA는 거의 뭐 10년을 만들잖아요. 뭐 물론 맵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반면에 약간 하이퍼 캐주얼 같은 경우는 단순하니까 근데 진짜 폼을 많이 만들고 그 디테일들 뭐 오픈월드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린다고 했을 땐 걸릴 수 있는 이제 그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개발 비용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네. 개발의 난이도나 개발의 허들이 콘솔 게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모바일 게임의 게임이나 특징. PC 게임은 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PC 온라인 게임을 만들면 네. 리니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리니지는 NC가 서비스를 직접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A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총싸움하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게임을 네오위즈가 예전에 운영했던 뭐 피망이라고 하는 포털에서 게임 포털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거죠. 퍼블리셔의 영역, 서비스의 영역과 개발의 영역이 분리가 많이 되었던 상황에서 네. 지금은 회사의 사이즈들이 커지니까 뭐 넷마블 렉슨 뭐 그리고 크래프톤도 뭐 자회사도 많이 사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각각의 게임들을 런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은 어느 정도 통일화가 된 거죠. 뭐 인디 게임사들이나 중소 게임사들은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서 네.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 마켓에서 런칭을 해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콘솔은 딱 그 뭐라고 해요? 소니, 엑스박스, 닌텐도 딱 정해져 있죠. 네. 근데 그들이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너희는 오. 라고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정부가 이제 뭐 콘솔 사업 지원하겠다. 근데 이런 뉴스가 떴어요. 전부 콘솔 게임 제작 지원. 근데 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협력 불발. 이거 뭡니까? 아마 정부 관계자들이 소니와 MS와 닌텐도를 다 만났겠죠. 만난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만났겠지. 근데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나 공공기관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만난다고 해서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5로 만들기 위해서 한 10개의 컨텐츠를 라이선스 허가를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죠. 소니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정부가 네네.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건 그냥 원래 그냥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약간 정부가 끼니까 너네가 뭔데 약간 이런 바이브인가요? 물론 정부가 저런 것들을 애써서 지원해주는 나라도 사실은 저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약간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약간 니들이 뭐 이쪽 사람도 아닌데 왜 정부가 관여해?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은 좋은 게임을 계속 만들기 위한 품질 관리나 그 프로덕트에 대한 자기들이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내년 후년에는 뭐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에는 축구 게임을 좀 집중해서 소싱을 해볼 거야. 이런 전략들은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도 다 있거든요. 신년에 이제 상장사들이 매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 거야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도 미치고. 예.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라이선스 SDK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을 소니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쵸. 하기 위해서는 야 니네 회사는 작년에 그럼 얼마 벌었어? 어떤 게임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라이센스를 개발 허가권을 줄 때 너희가 잘 만들 수 있니? 뭐 그 라고 로열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아, 근데 검증이 국가가 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는 그럼 국가가 선별해서 준다? 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고르지? 그러네. 그러니까 미안해. 그 기업들을 평가하고 선정해서 그 라이선스를 한국 정부에 10개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10개를 줄 수 있는 게임 회사를 주기 위해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할 거냐.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그 임원들이 있는데 아, 이 회사에서 뭐 더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대신 가서 우리 아들 좀 뭐 좀 시켜봐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이 갖고 뭐 이러저러 저러 하니까 얘네 입장에서 갑자기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한국 정부에 이제 물론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들도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예. 한국에 이제 배급을 하고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도움도 받고 뭐 어떤 그 프렌들리한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그쵸. 노력은 하겠지만 네. 그 개발 허가를 주는 것은 그 완전 또 별개의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 좋아하시니까 네. 뭐 굳이 비하면 지금 땅 다 먹은 지금 조조한테 갑자기 흉노족이 와서 어이 동맹합시다. 우리 자원 좀 줘. 약간 이런 바이브 아닙니까? 뭐야? 약간 뭐 너네가 뭘 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바이브. 자,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로 보면 지금 사실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잖아요. 교육도 누가 해야 되잖아. 네네네. 콘솔 게임을 개발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 대기업에 있을 텐데. 그쵸. 그 요번에 피해 거짓도 그렇고 다들 사실 대기업 산하에 있는 그렇죠. 브랜드, 스튜디오나 아니면 투자하는 회사거나 네네네. 뭐 대기업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개발자가 나와서 독립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시작했거나 이런데 이들이 어디 아카데미나 학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콜라보해서 게임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것도 대기업은 그런 자본은 충분하고 개발력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매칭해 준다? 그것도 대기업에서는 굳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미래 대통령과 정부에게 한 말씀 해서 이제 카메라 어디나 여기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셔야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이 게임 회사의 인큐베이팅 하는 시스템이 저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컨텐츠 분야에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을 하는 것은 게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잘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일들에 일조를 하거나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늘 얘기하는 거는 신경 써주고 투자 감사합니다만 너무 지나친 그 관심과 간섭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문화 콘텐츠는 지원의 영역이고 네네.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셔서 사실 빠른 인터넷 그쵸. 그리고 국민 PC라고 하는 이제 PC들이 보급이 되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IMF를 겪었던 퇴직자들이 이제 PC방을 창업하고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맞물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맞물려져서 이제 PC 온라인 게임 성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노력들은 좋은데 이 노력에서 사실은 관역을 좀 잘 보고 총을 쏘고 연습을 해야 그렇죠. 훈련이 되는데 엉뚱한 관역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2017년에는 가상현실 VR VR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메타버스 그래. 네, 정부가 막 맞아. 이렇게 지원을 했고 저 역시도 그 과정에서 자문도 해드리고 하다가 쟤는 자꾸 메타버스 잘 안 될 것 같아라고 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결론적으로 지금 뭐 된 게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인식들이 메타버스를 그냥 뭐 한 몇억 들여서 만드는 홈페이지 같은 개념처럼 생각을 했다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기술적인 이제 디바이스부터 해서 기술적인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음악 쪽도 네. 예전에 그 5.1 돌비 이런 거 엄청나게 서라운드 이런 거 밀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애트모스라고. 네, 또 그것도 알아요. 이제 엄청나거든요. 근데 스튜디오나 심지어 애플 뮤직에서는 그 이제 앨범을 내면 무조건 홍보를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아이돌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다들 고민이 있는 거죠. 항상 이게 그 새로운 기술이나 디바이스가 이제 정립되고 이제 자리 잡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의 정책적인 어젠다로 어떤 특정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 디바이스가 이슈가 될 때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네. 논의가 되고 그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려돼야 사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그 지능 정책에 보면 네. 그 사이에 이제 50개 정도의 콘솔 게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런칭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데 네네. 그게 작년 5월에 나왔어요. 그 발표가.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년 남았잖아요. 3, 4년. 그 동안에 만약에 근데 50개를 채워야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50개 억지로 채우다가 또 퀄리티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몰아맞기.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건 대기업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 게임사들이 의미 있는 콘솔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지원한다는데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게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 닌텐도가 아니라는 건 막 그렇게 귀염뽀짝한 뭐 그런 바이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50개를 지원한다인데 과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임 회사가 있느냐?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아 명텐도. 예. 그때 갑자기 막 이제 뭐 이거 뭐죠 DS 이런 거 난리 나니까 한국도 이런 거 못 만들어 약간 이렇게 했다가 급작스레 했는데 그건 뭐 나오긴 한 겁니까? 명텐도 그때도 그렇죠. 이제 뭐 권력자가 신기한 게 있네 한마디 뱉으면. 네. 근데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 기술을 우리가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할 만한 환경과 네네네. 자본과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어져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디바이스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IP나 이런 거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그냥 기계에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였던 그 이 정부가 한국 콘솔 게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였어요. 우리 낭만 게임 실록. 어떠셨습니까 오늘? 사실은 뭐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주제로 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했는데 그게 팟캐스트의 재미예요. 큰 문제 없이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잘 대처했다. 아니 저는 좀 더 과감하게 가줄 줄 알았는데 평소에는 쌍욕도 잘해주시면서 저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자 어쨌든 정석희 원장님과 함께 오늘 낭만 게임 실록 1화 해봤습니다. 우리 티셔츠도 사실 맞췄잖아요. 맞아요. 이 낭만사부 브랜딩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저희 목표가 누구라 그랬죠 아까? 뭐 라고 그러셨나? 아니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우리 낭만사부의 컨텐츠 낭만 게임 실록의 첫 번째 컨텐츠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뭐 내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도 댓글 남겨주시고 혹은 또 궁금하신 거 혹은 더 뭐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1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Peace. Running the game now, foot on the gas, can slow down. No, my team we holding it down. We know we running it now. Watch the game change. Watch the game change. Watch the game change. Watch the game change. Yeah.